계속해서 기자 속풀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배석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81mm 신형 박격포의 부상 이렇게 주제를 적어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제가 박격포 소식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신형 박격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배 기자, 이번 주제가 81mm 신형 박격포의 부상이라고 정해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에 보도가 한 차례 나가긴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신형 박격포의 부상입니다. 네. 기존의 박격포에서 더 성능이 좋아진 박격포가 부대에 실제 배치된 건데요. 네. 포의 성능이나 운반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앞서 보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이번에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기자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기자의 비밀 수첩 21번째 장 취재한 내용을 먼저 육하원칙으로 짧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육군 중동부 사단에 81mm 박격포 2의 초도 물량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박격포를 부대에 실전 배치하면서 동시에 전용 차량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이 박격포 2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에 실전 배치했다는 81mm 신형 박격포. 기존 박격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혹시 박격포 다뤄보셨나요? 제가 다뤄보진 않았는데 제가 또 병사 때 전 106mm 무반동총 사수였고 옆에 선임이 이제 81mm 박격포였는데 흔히 팔하나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81mm 박격포 들면 팔 하나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 하나라고 했는데 저는 뭐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네, 저도 박격포를 군에서 직접 다뤄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실전 배치된 신형 박격포의 특징은 기존의 박격포와 비교했을 때 일단 무게가 줄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81mm 박격포가 KM187 박격포인데 이 포의 무게가 42kg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형 박격포의 무게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박격포보다 무게로 보면 약 8kg 정도 더 가벼워진 겁니다. 네, 그럼 뭐 무게도 무게지만 성능 면에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전 배치된 81mm 박격포 2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됐다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박격포는 포를 쏠 때 나침반과 쌍안경을 통해서 목표 지점을 확보하고 네. 그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지휘소로 보내면 지휘소에서 계산을 한 뒤 포 진지로 전달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신형 박격포는 쌍안경이 아닌 주야간 관측 장비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 네. 관측 장비를 적의 위치로 확인하면 경도나 거리, 좌표 등이 자동으로 지휘소로 보내지고 지휘소에선 사격 재원 계산기를 활용해서 포 진지로 사격 위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절차는 똑같지만 신형 박격포 과정은 전달 방식이나 수동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들을 기기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격 준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의 박격포의 사격 준비 시간이 6분 정도였다면 이번 81mm 신형 박격포 2의 준비 시간은 약 3분 정도 걸린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거의 뭐 반은 줄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재래식 무기에 조금 자동화되는 이런 디지털 장비들을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럼 앞으로 신형 박격포를 운영하게 될 장병들 수동 계산이나 겨냥대 이런 거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이번 박격포 2의 도입으로 수동 계산이나 겨냥대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본 결과 교육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육군본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박격포 교육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적용됐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EMP 공격으로 전자기기 등이 무력화된다면 신형 박격포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사청은 유사시 디지털 가늠자에서 수동 가늠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태의 박격포 훈련은 기본적으로 품고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비는 새로워졌지만 훈련은 강도 높게 그대로 간다. 지금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번 주제에서 배 기자가 꼽은 원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고른 원픽은 바로 박격포 적재 차량입니다. 네, 박격포 적재 차량. 기존 박격포는 이제 장병들이 직접 들고 다니는데 이 박격포 적재 차량이 새로 이렇게 편제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박격포를 운영하는 장병들은 훈련을 할 때도 이동을 할 때도 직접 메고 들고 이동했는데요. 이번 신형 박격포2가 실전 배치되면서 또 다른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적재 차량이 함께 도입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부대에 있는 차량을 훈련할 때 잠깐 박격포를 싣고 옮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요. 탄약과 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용 차량이 신형 박격포가 들어가는 부대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81mm 신형 박격포를 다루는 장병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선임이 박격포가 너무 무거워서 팔 하나 된다 해가지고 팔 하나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그런 별명은 조금 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 도입된 신형 박격포 어느 정도 물량이 이렇게 군에 보급이 됩니까? 아무래도 군사상의 내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는 건 조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재본 결과 적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방사청은 2024년까지 육군 전사단에 신형 박격포2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육군 중동부 사단에 우선 배치된 상황인데 올해 말에는 해병대 일부 부대에도 이 박격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뭐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박격포는 다 이번에 다 신형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현재 부대에서 운영 중인 81mm 박격포 전량이 모두 바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신형 박격포가 배치되는 부대 위주에서 바뀔 예정입니다. 신형 박격포가 배치되면 부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KM187 박격포는 후방사단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배 기자 오늘 뭐 마지막 내자로 마리오까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의 내자 어떤 겁니까? 네, 제가 뽑은 오늘의 내자는 신속 정확입니다. 네. 이번 신형 박격포는 2014년부터 체계 개발에 들어가 5년이란 개발 기간 끝에 탄생했는데요. 네. 적재 차량 도입으로 장병들의 피로도는 낮추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좀 더 빠르고 정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오늘의 내자는 신속 정확으로 정했습니다.